자, 그래픽카드 전혀 모르시는 분도 지금 제가 정리하는 요 영상만 보시면 그래픽카드 완벽하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구매하고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바일렉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쉽고 안전하게 그래픽카드를 교체하는 방법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워낙에 잘 올렸나봐요.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이 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는 좀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을 토대로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직접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A라는 건데 B라는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할 수 있는지 호환이 됐는지 여부를 문의를 하셔서, 그런 문의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번에 한 번에 싹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건 좀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막 미사여구 다 빼버리고 그냥 바로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은 그래픽카드가 메인보드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가 10년 전에 구매하신 제품이 아닌 이상 요즘 것들과 옛날 것들은 다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됐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규격이 있어요. 같은 PCI Express 2.0, 3.0이라고 하더라도 X1, X4, X8, X16 이렇게 규격이라는 게, 물리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저는 사실 100%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100% 다 X16의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X16의 규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오래된 제품 아닌 이상 다 X16으로 사용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더블 체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의 숫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속도 부분입니다. PCI Express 2.0, 3.0 이런 게 속도인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속도 부분은 아주 민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메인보드가 2.0이고요. PCI Express 2.0이고 그래픽카드가 3.0이라면 숫자가 높을수록 빠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개를 낀다고 해서 동작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2.0 하나, 3.0 하나를 이렇게 끼게 되면, 2.0과 3.0을 끼게 되면 동작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하나가 2.0이고 하나 3.0이면 2.0으로 동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메인보드 2.0, 그래픽카드 3.0이면 낮은 동작인 2.0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픽카드가 3.0이라고 해도. 됐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3.0, 그래픽카드 2.0이라고 한다면 메인보드가 3.0이라고 해도 낮은 속도인 2.0으로 동작을 해요. 하지만 동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2.0과 3.0의 속도 차이는, 물론 게임을 하고 그럴 때에는 프레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당연히 맞는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그래픽 카드를 나중에 사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고 메인보드는 업그레이드를 좀 더디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메인보드가 여전히 2.0, 그래픽 카드가 3.0인 제품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렇게 맞추시면 좋죠. 당연히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하는데 그게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만족도가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요 PCI Express의 속도만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지금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그래픽카드의 규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뜯어서 메인보드 그 규격을 확인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거 본체 뜯어버리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열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CPU ID를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CPU ID라는 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웬만하면 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제조사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CPU ID 들어갈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받고 싶은 거는 CPU Z라는 프로그램입니다. CPU Z의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즈라고 있죠. 윈도우즈 선택을 하세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 왼쪽에 다운로드가 쭉 있죠. 그때 요 셋업 잉글리시 누르셔도 되고 집 잉글리시 누르셔도 되고 셋업 차이니스 차이니스는 만약에 중국어 하신다면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집 차이니스 누르셔도 되고요. 넷 중에 하나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첫 번째 걸 누르십니다.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요. 다운로드 하라고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전 다운로드 해놨거든요. 바로 실행을 할게요. 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설치는 전 이미 해놨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했었던 메인보드의 그 슬롯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CPU, 캐시, 메인보드, 메모리, SPD, 그래픽스, 벤치, 어바웃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은 메모리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메모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CPU-Z가 거의 모든 하드웨어의 속성과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메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위에 보이시죠?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에서 기가바이트에서 제조한 거고 모델은 X470 이 제품입니다. X470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쭈쭈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될 거는 하단에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예요. 네, PCI 익스프레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링크 위드가 X16으로 되어 있으면 요즘 제품과 호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6이 제가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규격 게임이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를 꼽내 만의 기준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보조 전원 관련이에요. 보조 전원. 왜냐면 요즘에 그래픽 카드들은 전원을 단순히 그냥 메인보드에 꼽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원을 따로 또 꼽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전원 꼽는 모양이 내 메인보드, 엄밀히 말하면 파워죠. 내 파워에는 그 꼽는 모양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가 일단 결론이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체를 열어서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에 어떤 핀이 꼽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핀이 크게 6핀과 8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게 8핀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6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8개면 8핀, 6개면 6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정리했다시피 6핀짜리 대부분은 6핀짜리 파워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8핀짜리가 있잖아요. 8핀짜리는 6핀짜리를 꼽으시고 두 개를 그냥 공란으로 그냥 비워두셔도 사실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6핀짜리 파워가 대부분 6핀짜리 꼽을 수 있는 파워가 대부분이고 만에 하나 8핀짜리 그래픽 카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그래픽 카드를 사게 되면 그 그래픽 카드 안에 젠더를 또 포함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젠더가 포함되지 않는 그래픽 카드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SSD나 하드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연결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 심지어는 대여섯 개씩 파워 그 케이블의 여유들이 있거든요. 그 일반 파워에다가 그래픽 카드 6핀이나 8핀용으로 바꿔주는 젠더를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만에 하나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2-3천원이면 살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이즈예요. 이제 사이즈는 사실 메인보드가 아니죠. 미니보드, 미니 케이스, 그죠? 미니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작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새로 구매한 그래픽 카드가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이즈, 우리가 흔히 ATX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ATX 정도 되는 메인보드와 ATX가 되는 보통의
본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사이즈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기존에 사용했던 그래픽카드가 조금 약간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거라면 사이즈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확인하는 거는 사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새롭게 구매하는 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굉장히 확신하건데 일반 본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은 본체가 아니고 일반 본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사이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그러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다 그냥 호환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제가 답글을 남겼을 때 답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래픽 사이즈가 안 맞아서, 혹은 뭐 이거는 그래픽 호환이 안 돼서 이거는 구매하시면 안 돼요 라고 답변 드린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희귀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호환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맞고, 그리고 사이즈도 맞고, 그리고 뭐 파워도 제대로 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명히 발생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는 심지어 똑같은 회사 메인보드에 똑같은 회사 그래픽카드를 꼈는데도 호환성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호환이 돼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좀 어느 정도의 복불복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좀 굉장히 큰일 난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교체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다음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 보시면 크게 부담 없이 요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런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